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어 다른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당 6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은 아직도 이런 폐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입니다. 택시기사들끼리 승강이를 벌이더니 붉은 옷을 입은 기사를 넘어뜨리고 둘러쌉니다. 자신들의 단체에 속하지 않는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려 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폭력 등을 행사한 택시기사 9명을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49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의 가치가 담한 39살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61살 D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400만 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기사가 아니면 공항에서 영업을 못하게 했고 승차 거부와 바가지 요금 등으로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처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아직도 무전기를 이용한 장거리 손님 독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오지만 외국 비행기가 오면 승객 합승, 호객, 말 안 들으면 욕하고 싸우고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충청권 관문공항이라는 청주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타적인 택시 영업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요금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밀린 물값이 100억 원을 훌쩍 넘고 연체로 인한 가상금이 3억 원에 달하는데요. 한 발씩 물러나서 상생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충주시 의회가 정수구입비, 다시 말해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상수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1년 8개월 동안 충주시는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이면 밀린 물값이 110억 원에다 연체로 인한 가산요금도 3억 원을 넘어섭니다. 수도 요금을 다 거들여서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금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시의회에서 그거를 승인을 안 내주니까 연체금이 3% 정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분쟁은 충주댐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감당하는 희생과 고통에 비해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무성의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댐 건설 이후 지역 경제는 실이 열이고 백이었는데 이 지경이라면 물값이라도 깎아달라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충주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도 이제 정수리 삭감한 걸 좀 풀고 예산 승인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를 또 넘기더라도 명분 없는 퇴로를 고민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특정 지역만 요금을 낮추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에서 반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상정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를 좀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걔는 이제 심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그 전에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면 그냥 그게 광역상수도 요금 단가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합의한 상생협약과 충주댐 명소화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피해 보상과 상생의 단초가 될 것이란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지난해 개장한 단양에 이어 괴산에도 공공승마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괴산군은 승마의 저변 확대를 통해 마을산업특구 선정에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중원대학교 마을산업학과 학생들이 승마 훈련에 열중입니다. 평부와 구부, 속부, 기수의 요구에 따라 말들이 마장을 날렵하게 내달립니다. 지난해 단양에 이어 괴산에도 공공승마장이 개장했습니다. 보유한 말은 16마리로 경마 대회에서 5억 원이 넘는 상금을 탄 워닝앤디와 프랑스에서 온 장애물 경기 현역마인 삼바 등이 마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지원으로 실내외 마장과 2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마사 등을 갖춘 괴산 공공승마장에서는 일반인과 학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휴양과 체험,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말산업학과를 신설한 중원대는 승마장 운영을 맡아 선수 육성과 함께 유소년 승마단과 동호회도 창단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신체적 효과로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전신 근육 발달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동물과 함께하는 유일무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동물과 함께 교감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효과가 있는. 괴산군은 이천과 여주, 화성 등에 이어 말산업 특구 지정에도 도전합니다. 중부권에서는 다소 생소한 말 사육과 조련, 관련 치료 사업 등을 이끌어보겠다는 겁니다. 증평, 음성, 진천, 충주 등과 연계해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말 관련 산업이 목적입니다. 괴산 공공승마장은 보유마들의 조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레슨과 체험 등 학생 승마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폐광 마을은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한때 인구 5만 명이 넘던 강원도 정선 고한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고한읍 18번가 마을이 최근에 확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 전체를 호텔처럼 만든 건데 차별화된 도시재생 사업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원 박성준 기자입니다. 꽃망울을 터뜨린 야생화 향기가 골목마다 가득합니다. 빈집은 호텔 객실이 됐고 마을 회관은 컨벤션 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영업 중인 사진관과 이발소, 식당은 호텔 편의시설이 됐습니다. 마을 전체가 호텔 플랫폼으로 묶여있는 셈이어서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보통 도박이나 이런 걸로 다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 단위 오기는 약간 무섭다 이런 느낌 들었는데 너무 이쁘고 아담하고. 투숙객은 편의시설을 1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마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어랜드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립이 목표입니다.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신감, 마을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지속 발전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고한 18번가의 기적은 기존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국내외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받지 않고도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매년 정원 박람회와 LED 야생화 공예 작품 전시회 등 지역 행사 전반에 걸쳐 기획과 진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야생화와 추리와 관련된 그런 재미난 그런 체험 마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발생된 수익을 함께 나누고 빈집을 활용한 호텔 신설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애플 수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 수박의 5분의 1 크기의 당도도 높아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농가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한 후기 틈새 작목으로 길러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입니다. 곱게 뻗은 줄기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달렸습니다. 검은빛 줄무늬가 선명한 생김새는 수박인데 크기는 메론만 합니다. 작은 크기의 수박이라서 이름 붙여진 애플 수박입니다. 한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의 애플 수박입니다. 일반 수박의 5분의 1가량 되는 크기입니다. 올해 5월 수확한 파프리카 하우스를 활용해 여름 한철 틈새 재배를 한 겁니다. 추가 시설비 없이 놀리는 땅을 이용해 수확 예정인 애플 수박이 한 하우스에 5천여 개입니다. 파프리카가 끝나면 여름 동안 너무 고온 기에 작물이 다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애플 수박을 여기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일반 수박보다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여름 대표 과일로 인기입니다. 보관하기 쉽고 쓰레기 걱정을 덜 수 있어 1인 가구의 소비 패턴과 맞아떨어집니다. 기존에 있던 인력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농가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가와 협업하여서 재배 기술을 더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작물 재배에 도전하는 농가들이 틈새 작목으로 경쟁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잠잠했는데요. 당장 오늘 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을 살펴보시면 적은 곳은 50, 많게는 15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벌써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이 특보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충북에서는 지난 6월 24일 첫 장마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 장마의 끝자락에서 비가 자주 또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4월 개학이 현실화되더니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정도 12월로 변경됐습니다. 코로나19가 유례없는 사태라고는 하지만 이 격변 속에서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돌파구는 무엇이 될지 충북교육청 백상철 장학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수능까지 벌써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개학도 연기돼서 지금 이제 학사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고 뭐 방학도 지금 굉장히 짧고 바로 또 2학기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고3 학생들은 이제 수능 시험까지 봐야 돼서 더 정신이 없고 불안하다라는 뉴스를 또 많이 이제 시민들은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나 수험생들 부모님들이 교육청에 여러 이제 궁금한 점이나 뭐 민원이나 문의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충북 진학 디딤돌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온라인 상담을 해주는 밴드거든요. 그 밴드에 올라오는 상담 회수를 보면 평소에는 한 달에 한 60회 정도 올라오다가 네. 지금 7월이 되면 거의 100회 정도가 되고 8월이 되면 거의 한 200~300회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예년에 보았습니다. 네. 그만큼 더 불안하다는 거겠죠. 좀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이라고 보기에도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관심이 많아지죠.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고3생들은 원래 이제 그런데 지금 올해는 특히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입시를 고3들이 잘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안정되게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런 뭐 제도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지원되는 부분이? 저희는 일단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학교를 믿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학교의 진학지도 역량을 높여주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학년 부장님들 연수, 1교 1진학 연수, 그리고 희망하는 쌤들을 모아서 30시간 진학 관련 원격 연수를 다 마쳤고요. 또 학생들이 불안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도 지금 7월에만 한 50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학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형 방법을 바꾼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대학들을 다 우리 교육청으로 불러서 선생님들과 함께 설명회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교사 대상, 교원대, 그다음에 청주교대, 한국교통대 설명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들이 원하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상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밴드로는 온라인 상담, 네. 그리고 우리 충북교육청에 들어오면 바로 학교 2.0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맨 하단에 진로 진학 안내가 있어요. 그걸 누르고 들어오면 대면 상담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신청을 하면 선생님 한 분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약 2시간 정도 그래요? 학생부부터 시작해서 지원하는 학과까지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그걸 활용하면 그 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2022학년부터는 정부에서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이제 이건 2022학년이니까 지금 이제 고2 학생들이 적용이 되는데, 올해 이제 시험 보는 고3 학생들은 정시 확대에 관해서는 어떻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뭐 영향이 없습니다. 올해는 영향이 없나요? 올해는 정시가 23%, 네. 수시가 77%. 요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4년제 대학. 네. 이 4년제 대학을 전문 용어로는 일반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문 대학은 어떠냐면 수시가 94.4%. 네. 정시는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2년 고2 아이들이 갈 때는 일반대는 수시가 75.7%, 정시가 24.3%. 그러니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전문대는 비슷하고요. 네. 근데 다만 언론에서 이제 정시 확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집하는 인원의 비율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을 합쳤을 때 45%를 넘는 그런 대학들에 대해서 정시 모집 인원을 40%까지 늘려라 이렇게 교육부에서 권고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대학은 총 16개 대학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인원은 한 5,300명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뭐 학생들 정시 준비 이런 거로 인해서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아예 영향이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준비해온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올해 개학 연기가 결정이 될 때 이제 학생과 교사들이 그때 요구했던 것이 이제 수시 학생부 마감일도 동시에 같이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일정이 잘 조정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굳이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네네. 교육부에서 일정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됐을 텐데 이제 작년에는 8월 31일이 수시 학생부 기준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활동이었는데 올해는 9월 16일까지로 이제 늦춰졌고요. 마감은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까지 학생부 마감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8월 30일 날 학교의 업무 담당자분들을 저희 교육청으로 모셔서 저희가 연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학생 생활기록부 종합 전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줄여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학종. 이제 학생부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 전형. 긴 거를 이제 줄여서 학종이라고 많이 하는데 보통 이 여름 방학에는 이 학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여름방학이 지금 준 상태잖아요.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학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정확한 명칭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근데 그 학생부가 학생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혼란이 오는데 실제 학생부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게 학종의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학종에서는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 정성평가라는 것이 현재 취해진 상황에서 이 학생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작년 졸업생들은 활동을 많이 해서 기록이 많고 그게 이제 봉사활동이나 뭐 어디 나가서 수상하거나 뭐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회에 참가한 수상,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죠. 그게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4개가 있는데 그런 활동들은 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고 대면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정상적인 활동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를 거의 못했죠. 방학 동안에 또 그걸 채워야 되는데 방학도 짧으니까 그거를 채울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굳이 그렇게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진짜 왜냐하면 대학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정말 해야 될 거는 공부잖아요. 수업이고 학업이잖아요. 그리고 독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했느냐를 주로 보겠다라고 대학들이 많은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부와 독서 그런 것들은 좀 덜 하면서 이 상황에서 봉사활동하러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요. 하나의 팁 같은 걸 보자면 옛날에는
그 학생회 회의 같은 것들을 대면으로 했잖아요. 네네.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끼리만 해버리면 그게 학생부 기록으로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지도교사를 참여시켜서 선생님들이 관찰하게 해야 그게 기록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학교의 홈페이지들을 보면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 그거를 자기가 자신 있는 제2외국어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국외로 이렇게 홍보하는 활동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대면이 아니니까. 그렇게 틈새 시장을 찾아보면 조금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이고 학업 역량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어쨌든 고3 학생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안할 텐데 마지막으로 좀 그 입시에 관련해서 좀 진학 자료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뭐 뿐만 아니라 그 고3 학생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맺은 말로 해주시죠. 예, 저희 교육청에서 네. 온라인 상담 네이버 밴드의 충북 진학 디딤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밴드에? 예, 여기는 익명으로 질문하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해서 아무나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고요. 오프라인 상담은 우리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학교 2.0이라고 이렇게 한 칸이 깔끔하게 떠요. 네. 그게 맨 하단에 보면 진로 진학 안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온라인 상담, 오프라인 상담, 그다음에 진학 자료,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주는 영상까지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걸 참여하시고 참고하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각 학교로 보내드린 한 장의 파일에는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 설명회 영상, 입시 결과, 뭐 입시 안내 자료 이런 것들을 클릭만 하면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네. 학교로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에서는 그거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할 거거든요. 네. 그걸 누르고 자료를 구해도 알겠습니다.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잘 활용해 보면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북교육청 백상철 장학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